제가 그 고등학교 때 100kg였을 때고요. 지금은 한 60kg 전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야. 말도 안 돼. 진짜 다이어트가 괜히 최고의 성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몰라보겠어요. 저는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예? 쭉 소화비만이어서 이제 소화비만들은 항상 이제 양호실에 불려다니거든요. 왜요? 초고도비만들은 따로 관리 이제 불려서 아. 아침에 운동장을 뛴다거나 식이 네. 교육을 받았었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쭉 뚱뚱했었고 저희 집 워낙 대식가여서 정말 많이 먹다 보니까 저희 집은 항상 1인 1닭. 그래서 네? 이제 아빠가 저희 이제 항상 닭을 4마리씩 사와서 그 정도로 이제 대식가로 정말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네. 대학 준비까지 다 하고 나니까 한 100kg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의 거짓말이 믿었어요. 이제 대학 가면 살 빠진다.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 가면 쭉 빠진다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불어 빠지는 건 아니니까. 아니 원래 먹는 게 사실 다이어트를 칠 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식단 관리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네, 식단을 사실 제한 없이 예.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렇게만 하는데 제가 이것을 바꾸고는 요요 없이 지금까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꿨대요. 자, 오늘은 이종민 선생님이 알려주신 나이살 빼는 두 번째 비결 저희가 먼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중년 나이살 빼는 법. 단백질을 바꿔라. 다이어트 하면 단백질 선택이 참 중요하긴 해도 그 단백질 섭취를 뭐 좀 늘려서 탄수화물 줄이세요. 이건 들어봤지만 맞아. 단백질을 바꾸세요. 이건 처음 듣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나이살 쏙 빼는 비법은 바로 단백질의 비율을 바꿔라입니다. 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저도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있잖아요. 트레이너 쌤이 탄수화물 3, 단백질 5. 오. 이 정도의 비율로 꼭 드세요. 이거였지. 뭔가 뭐 단백질을 바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어요. 동물성은 뭐 닭가슴살, 계란 등등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식물성은 대표적으로 두부나納豆등등. 근데 이런 것들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근데 동물성 대 식물성을 3대 7 비율로 드시면 건강하게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미국 연구팀에 의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섭취하던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3% 정도만 식물성 단백질로 바꾼다 할 때요, 전체 사망률이 34% 낮아졌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 관련된 사망률은요, 42%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네, 또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량이 3% 증가할 때마다요, 노년의 건강을 유지할 그런 가능성이 38%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 아니 내가 도쿄 옥상도 아니라 여기 가이새끼 요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집은 미니 뷔페도 아니고 뭔 갖가지 생선에 고기에 뭐 쉽지 않아요. 식물성까지? 아 나는 못해요. 어떡하나? 아, 네. 그래서 오영시 씨의 고민을 간단하게 해결해드릴 아주 간단하고 쉽고 유지 가능한 비법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빨리 너무 궁금한데요. 네. 빨리 알려주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무려 44kg을 감량한 이종민 선생님의 비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요요도 없으면서 단백질의 밸런스를 딱 맞춘 식단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만드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우선은 재료부터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재료도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서 바로 바로 이겁니다. 이겁니다. 오. 자, 호박씨예요. 먼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죠. 두부가 있고요. 네. 동물성 단백질의 대표로 황태포를 아,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오. 그런데 호박씨가 없으면 뭐 어떻게 2개 갖고 가능한가요? 그런데 호박씨를 꼭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이 호박씨가 의외로 단백질이 상당히 풍부한 음식이거든요. 이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29g 정도가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호박씨 100g에는 35g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아연도 또 풍부합니다. 그래서 중년의 다이어트와 또 혈관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호박씨를 꼭 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저도 이렇게 자주 먹었더니 요요 없이 지금의 유지어터로 잘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37 쉐이크입니다. 네. 37 쉐이크? 삼칠 쉐이크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아까 중년의 나이살을 빼는데 단백질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3대7 비율을 맞춰서 단백질 쉐이크를 만드는 겁니다. 레시피는 너무 간단합니다. 네. 이 재료들을 모두 갈아만 주시면 되는데요. 단 단백질 비율을 7대3을 지킬 수 있는 쉐이크인 만큼 재료의 양이 중요하겠죠. 그쵸. 근데 보통 근감소증 위험이 있는 중년 여성들의 경우 체중의 한 배에서 최대 1.2배까지 권하는데요. 예를 들어 50kg의 여성이라면 50에서 60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릴 37 단백질 쉐이크의 한 잔에 50g의 단백질 섭취가 가능하도록 그 용량을 맞춰놨습니다. 50g? 네. 그래서 두부는 250g, 호박씨는 30g, 30g. 그리고 황태는 20g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20g입니다. 혹시 이제 두부, 콩 비린내 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황태, 비린내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보통데요. 그럼 두부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시면 되고요. 황태는 프라이팬에 볶으시면 비린내가 좀 사라져요. 아하. 그리고 호박씨 같은 경우도 살짝 볶아주시면 더 고소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궁금합니다. 갈면 어떤 맛이 나고 어떻게 될지. 네,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우선 넣어볼게요. 네. 이제 우선은 두부를 넣어주시고요. 아, 두부 넣고 그리고 황태. 황태 그리고 호박씨 호박씨. 30g 넣고요. 물은 한 150에서 200 아, 150 정도를 정도. 그리고 소금을 너무 많이는 말고 소금을. 한 꼬집을 그래도 좀 간은 해야 되나 봐요. 네, 그래도 맛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예. 소금을 한 꼬집 살짝 넣어주시면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아. 맞아요. 우리가 콩국수 할 때도 또 뭐 호박죽 할 때도 오히려 소금 조금 넣은 게 더 단맛이. 단맛이 나요. 그렇죠. 선생님, 근데 두부는 이거 모두부라고 하죠? 네, 꼭 네. 모두부를 사용해야 됩니까? 아니요, 순두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순두부 사용해도 아, 되는데요. 그래요? 근데 아무래도 순두부는 수분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갈면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음. 이 물을 안 넣으셔도 되고 아. 아니면 물의 양을 조절해서 덜 넣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을 받다 보면서 닭가슴살 섭취를 이렇게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백질 때문에. 근데 오늘 중요한 거는 지금 보시면은 닭가슴살이 안 나왔어요. 황태. 근데 그 대체제가 황태라고 하니까 약간 혼란이 와서 그런데 음. 황태가 더 좋은 걸까요? 네, 보통 소고기도 100g당 한 20g 정도의 단백질인데 황태는 100g당 80g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닭가슴살보다 2배 이상의 와. 단백질 함량이 있어서 좋고요. 그다음에 식물성 단백질로는 완전히 채울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B12나 또 철분이나 칼슘 같은 영양소도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육류하고는 좀 다르게 단백질 입자가 좀 작아서 소화나 흡수에도 또 도움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닭가슴살보다 황태를 트레이닝 낫겠다. 하고 나서 황태 그거 씹어먹는 게 낫다니까요. 그냥 집에 걸어오면서 황태 뜯어가지고 뭐 씹어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저 고장금 제가 한번 아,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기 전문이죠. 오나라 오나라 한번 갈기 전문. 갈아볼게요. 고선영 씨 갑니다. 네. 오. 예. 네. 굉장히 예쁜 색깔이 타르타르 소스 색깔. 네, 그 삼칠 단백질 쉐이크가 완성됐습니다. 금방 만들었어요. 완성이에요. 색깔이 괜찮은데요? 네. 간단하고. 뭔가 밀크쉐이크 같은 색깔? 맛보시죠. 맛이 상상이 안 돼. 황태 넣은 쉐이크는. 고소한 향. 약간 느낌이 그 콩국수 콩물 같은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냥 고소한 맛이 되게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맛있네. 먹다 보니까 되게 맛있다. 괜찮은데? 저는 약간 황태 스프 같아요. 차가운 황태 스프. 저는 좋아요. 야, 이게 황태가 신의 한 수네요. 이게 감칠맛이 확 나서 이게 먹다 보니까 저는 이게 따뜻하게 먹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데펴갖고 스프처럼. 나도 이거 스프로 만들어 먹고 싶어. 스프로 만들면 아주 좋을 것 따뜻하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운동 직후에 챙겨 먹긴 하는데요. 단백질은 사실 자주 조금씩 섭취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유는 단백질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해서 모두 다 흡수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라면 운동 직후에 간단하게 갈아서 드시면 좋고요. 콩이나 견과류 알러지가 있는 분들을 주의하시고요. 본인의 체중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3가지 열쇠 중에 아직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나이살 빼기 위해 알아야 할 마지막 열쇠를 공개합니다. 중년 나이살 빼는 법. 밥을 바꿔라. 밥을 바꾸라고요? 그럼 밥이랑 비슷한 거 있잖아요. 면, 빵,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먹으면 되지 진짜 않을까? 누가 들어도 아니지만 그러고 싶다 진짜 맞아요. 그 얘기는 이제 면이나 빵을 밥 대신 먹으란 말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밥의 질을 바꿔라. 그 얘기고요. GI 지수라고 들어보셨죠? 네. GI 지수는 음식이 체내에 흡수되어서 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낸 지수인데요. 여기서 제가 잠시 퀴즈를 하나 내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 4가지 식품이 있어요. 네. 포도, 초콜릿, 흰 쌀밥, 콜라. 자, 이 4가지 중에서 GI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은 어떤 걸까요? 초콜릿. 에이 누가 무조건 봐도 콜라지. 무조건 콜라죠. 아니야, 콜라. 내가 혈당 떨어졌을 때 다 들고 다니까 콜라를 마시진 않더라고. 다 초콜릿이나 사탕이지. 자, 이 4가지 식품 중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GI 지수가 가장 높은 거는요. 흰 쌀밥입니다. 쌀밥이에요? 콜라보다 높다고? 콜라보다 초콜릿보다 높은 게 흰쌀밥이에요? 네, 이 GI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초콜릿이 43, 포도가 46, 콜라가 63, 그리고 흰쌀밥이 무려 70이나 됩니다. 콜라를 이겼네, 어우, 쌀밥이. 이거 너무 충격인데? 충격이야, 진짜. 아니 그럴 바에 흰쌀밥보다 콜라 마시는 게 낫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GI 지수가 더 낮다고 해서 뭐 흰쌀밥보다 초콜릿이나 탄산음료가 건강에 더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흰쌀밥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평상시에 흰쌀밥을 드실 때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이요 한 22년간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오. 흰쌀밥을 많이 먹을수록 그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성이 높았고요. 이때 이제 흰쌀밥을 158g 더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한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미를 가장 많이 섭취한 그룹이요.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55%나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여성의 45세에서 64세 사이에 복부 비만 가진 중년이 무려 64%. 그러니까 3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건강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잘 관리하는데도 복부 비만이 많은 이유가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있습니다. 바로 흰 쌀밥입니다. 에이. 아니 물론 밥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다른 살찌는 음식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 하필 흰쌀밥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탄수화물의 섭취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나라가 주식으로 흰쌀밥을 먹기 때문인데요. 흰쌀밥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인슐린도 이제 급격하게 분비가 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나 이제 당뇨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탄수화물을 이제 많이 섭취하고 이게 소비되고 남은 그런 잉여 칼로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지방으로 전환이 돼서 우리 몸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내장 지방이 되는 거죠.